자, 봅시다. 아이고. 아, 맞다. 그리고 2장. 2장. 지금 보고 있는 2장 내가 약간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재 살짝 바꿀게요. 2장. 네. 2장 저번 시간에 줬는데 거기서 내가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새로 준 걸로 보세요. 그렇죠? 새로 준 걸 보세요. 자, 보자. 이제 아까까지는 요 실험 장치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이제 이 실험 장치에 이제 드디어 요 탄소 수소로 되어 있는 탄화수소에 대한 그 실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여기서 흡수체가 들어있는 A관에서는 누가 포집된다고요? H2O가 포집이 되는데 그 포집된 질량이 얼마? 12.15g.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H2O가 포집이 되고, 자, 그 다음 B관에서는 누가 포집이 되죠? 바로 CO2가 포집이 된 거죠. 그래서 B관에서 포집된 CO2의 탄소가 원래 샘플의 탄소이며 A관에 포집된 H2O의 수소가 원래 샘플의 수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포집된 H2O와 CO2에서 탄소만의 질량, 수소만의 질량을 한번 계산해 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우선 이 탄소는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39.6g 속에 그 일부가 이 탄소의 질량인 거죠. 맞습니까? 맞죠? 자, 이럴 때, 자,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얼마예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g/몰이겠죠. 그래서 얘는 CO2의 분자량입니다. 뭐 하도 이런 종류의 문제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분자량 44인 건 유명해서 외우기도 합니다만, 뭐 굳이 계산하자고 하면 탄소 원자량 얼마죠? 12, 산소 원자량 16이죠. 그래서 12 더하기 16 곱하기 2 하면 44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자량은 여기서 44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런데 그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안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만의 원자량은 얼마예요? 탄소만의 원자량은 1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탄소의 원자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탄소만의 질량은 전체 이산화탄소 39.6g 중에 44분의 12의 비율만 탄소만의 질량이 될 거란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10.8g 이 계산이 될 겁니다. 숫자가 예쁘게 딱딱 떨어질 거거든요. 요거 여기 보시면 아마 11 인수가 있을 거고 11 약분하여 하면 금방 이제 똑똑똑 떨어지는 계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창원과학고는 그 시험 문제 풀 때 계산기를 쓰거든요. 네, 근데 경남과학고는 계산기를 안 써요. 그래서 계산기를 쓰는 게 편할까요? 안 쓰는 게 편할까요? 계산기를 안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네, 왜냐하면 계산기를 쓴다는 얘기는 교사가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낸다는 얘기예요? 네, 숫자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산기를 안 쓴다는 얘기는 숫자를 어떻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숫자를 예쁘게 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경남과학고 문제는 계산기를 안 써도 되는데 창원과학고 문제는 계산기를 쓰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여하튼. 자, 그래서 지금은 경남과학고 문제처럼 숫자가 예쁘게 똑똑똑 떨어지면 지금 현재 여기서 모여있는 원래 샘플의 탄소 질량은 10.8g입니다. 그 다음 수소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A관에 있는 12.15g
속에 저 수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자, 마찬가지로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H2O 분자의 분자량은 얼마? 분자량은 바로 18g/몰이죠. 18g/몰 속의 H2O 분자 안에 자 우선 슈쇼 원자량은 얼마죠? 슈쇼 원자량은 1g/몰이잖아요. 그죠? 요것만 보면 요거는 슈쇼 원자량인데 그런데 이 슈쇼가 물 분자 안에 그 수소 원자가 몇 개 들어있어요? 2개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해줘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물 18g 안에는 수소 1g짜리가 2번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18g 속에는 2g의 수소의 질량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12.15g 중에서 수소만의 질량은 요 비율로 결정이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얘 계산해 주시면 예쁘게 계산이 되면 아마 1.35 정도가 나오지 싶어요. 되십니까? 됐죠. 그러면 요 실험 데이터로부터 두 번째 뭐 계산해 볼 거냐? 몰수 B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내가 소문자 M이라고 쓰면 그건 해당 물질의 질량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내가 소문자 N으로 쓰면 그건 앞으로 물질의 몰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방금 계산한 탄소와 슈쇼 요 둘의 몰수 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현재 여기에 있는 요 탄소하고 수소 각각의 질량이 얼마로 계산됐어요? 탄소의 질량은 10.8g. 요게 탄소만의 질량이죠. 그리고 수소만의 질량은 얼마로 계산됐어요? 1.35g으로 계산이 됐죠. 됐습니까? 이때 탄소 원자량 얼마입니까? 탄소 원자량은 12g/몰이죠. 수소 원자량은 얼마입니까? 1g/몰이죠. 그래서 각각의 몰수를 어떻게 구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질량을 뭐로 나눠 주었다? 각각의 몰 질량으로 나누어 몰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화학 양론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질량 나누기 몰 질량이 뭐가 된다고요? 몰수. 알겠죠? 그걸 탄소에 대해서도 수소에 대해서도 그대로. 자, 그러면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역시나 예쁜 숫자들이어서 인수들이 있고 예쁘게 다 샥샥샥 약분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35 얘는 뭐로 나누어집니까? 9로 나누어지죠? 10.08도 9로 나누어지죠? 다 이게 예쁘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계산해 주시면 뭐가 나오느냐? maybe 2대 3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해당 물질의 실험식. 해당 물질의 실험식. 자, 얼마라고 하면 되겠어요? 탄소 2개와 수소 3개의 비로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실험식은 해당 원소들의 무슨 비로 표현하는 거죠? 실험식은 해당 원소들의 무슨 비? 최소비로 표현하는 거죠. 실험식 영어로? 실험식 영어로? empirical formula. 알겠죠? empirical formula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 요 녀석의 분자식. 자, 우선 분자식이 요거다 라고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탄소수소 원소 B의 최소비로 표현된 거니까 실제로는 요거의 배수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걸 하고 했을 때 여기서의 분자량 계산은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탄소 원자량이 10이죠. 그런 탄소가 2N개 들어있고요. 수소 원자량이 1이죠. 그런 수소가 3N개 있는데 이게 뭐랑 같으면 되겠습니까? 맨 처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값과 같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계산을 완료하면 뭐가 된다? N은 2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분자식은 바로 탄소 4개, 수소 6개로 되어 있는 분자인 모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이후는 아주 전형적인 계산 과정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아주 유명한 문제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 아이고.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무기 있잖아요. 무기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사람이 만드는 무기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거. 이게 이제 위험하다 그렇긴 하네요. 위험하다라기보다는 좋아. 무기 중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전술적이고 혹은 가장 효과적인 거. 모든 걸 따질 때 그 효과가 이빠인 거. 돈가스.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기술로 만들어낸 무기 중에서 이게 그냥 왔다예요. 총 아니야? 광물이 그 가스가 로봇 바로 잠수함입니다. 의외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기 체계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잠수함입니다. 왜죠? 지구의 찾기가 힘든 70%가 바다니까. 바로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게임 중에 전략 시뮬레이션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그냥 팀 먹고 왜 그냥 따꿍따꿍 총싸움 하는 거 말고요. 이렇게 막 왜 자원을 캐가지고 뭐 비행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뭐 그런 게임 중에 유명한 게 스타크래프트죠. 요즘도 하나요? 요즘은 안 하죠. 엄청 어릴 때 근데 그 게임 알죠?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상대랑 붙었을 때 나를 제일 괴롭히는 게 뭐예요? 상대랑 붙었을 때 나를 제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안 보이는 유닛이요. 예, 예를 들면 뭐 테란의 고스트나 아니면은 저크의 럴커나 아니면은 프로토스의 다크 템플러나 이렇게 안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이 안 보이는 애들 이거 유닛 컨트롤 잘하면 그런 애들 몇 명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죠. 그 실제 전쟁에서도 뭔가 적이 보인다 안 보인다가 중요한 문제일까요? 안 중요한 문제일까요? 바로 현대전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잠수함이 왜 안 보이죠? 심해? 바로 잠수함은 물속을 지나가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물속으로 내려갈수록 온도는 올라가요, 온도는 내려가요. 온도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여름 바깥은 30~40도가 되는 뜨거운 여름이어도 물속으로 내려가서 수심 30m 이상이 되면 수온은 무조건 몇 도입니까? 자, 한여름에도 혹은 한겨울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한여름에도 바닷속 30m 이하 깊이의 수온은 얼마입니까? 4도씨입니다. 왜? 4도씨 물이 가장 무겁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속으로 4도씨 정도가 되는 수심 30m 이상, 그리고 사실 미군 정도가 운영하는 최첨단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100m 이상 깊이까지 잠수하거든요. 최대 1km까지 잠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잠수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물 아래쪽의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에서 걔네들을 검출할 수 있는 전파나 음파를 쏜다고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 물리 시간에 전반사라고 배웠어요? 전반사 현상이 일어나요.
뭔 말이냐면 전반사 언제 일어나요? 전반사. 매질이 저밀도 매질이고 아래쪽이 고밀도 매질이 되면 파동을 쏘면 파동이 굴절에 들어가요, 튕겨 나와요. 튕겨 나온 이런 현상을 전반사 현상이라고 하죠. 즉 잠수함이 30m 깊이 이게 잠수를 해버리면 그 잠수함을 찾아낼 기술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핵폭탄 무섭죠. 근데 사실 여러분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나라한테 핵폭탄을 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게요? 어떻게 되게요? 격추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미 북한을 어떻게 하고 있게요? 북한에 있는 모든 통신을 다 도청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핵폭탄 쏘려면 그냥 어떤 일개 병사가 핵폭탄이나 쏴야지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핵폭탄을 쏜다. 반드시 무엇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최고위층으로부터의 명령 시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 모든 명령을 이미 우리가 도청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명령이 시작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여기서 폭격해버려요. 그냥 폭격해서 그 명령 내린 사람부터 명령 받을 사람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 위험하긴 하지만 이미 우리가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을 쏜다 못 쏜다? 핵을 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쏘려고 한다? 그 순간 북한 정권은 없어집니다. 없어진다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핵을 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방공망을 뚫고 단 한 발이라도 핵폭탄이 떨어지면 모두가 좆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국방을 키우는 거지 그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사건이 아니라 한다면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핵을 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얘가 쏘는 미사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잠수함이요. 잠수함이 만약에 뉴욕 앞바다 있잖아요. 그 맨하튼 앞도 되게 바다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잠수함이 접근을 해서 거기서 미사일이 자유의 진상가에서 미사일이 나온다. 푹 나왔다. 이거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미국이 아니라 미국 할아버지도 뭐 이건 몰라요. 못해. 이건 못해요. 그리고 잠수함이 그렇게 앞바다까지 접근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술력 중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체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잠수함 안에서 실제 근무하는 그 크루들의 근무 환경은 어떨까요? 근무 환경은 거의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잠수함 안은 아무래도 생활 환경이 좋겠습니까? 척박하겠습니까? 척박하고 자 창문 열 수 있어요? 못 열어요? 못 열죠? 그러면 조그만 잠수함이라고 하더라도 물속에 잠수해가지고 보통 보름 정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 해군 같이 그런 핵잠수함을 운영하는 그런 잠수함들은 3개월 동안 물속에 있어요. 어디서? 창문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그러면 거기 잠수함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20대 팔팔한 청춘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20대 남성들의 그 뭐가 풀풀풀 나겠어요, 이렇게. 20대 남자들의 그 풀풀풀한 그 땀 냄새와 호르몬 냄새가 무슨 말 나겠죠? 그게 보름 동안 혹은 최장 한 3, 4개월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무슨 말 나겠어요? 그리고 잠수함 안에서는 샤워한다 불가능하다? 잠수함 안에서는 샤워도 못해요. 샤워장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무가 바쁘고 하다 보면 씻지도 못하고 자는 거예요. 보름에서 석 달 동안 20대 청춘 남녀가 땀내를 불불 풀기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닌데 미해군 같은 경우는 여성 승무원도 잠수함 타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이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잠수함 안의 냄새는 끝장납니다. 그래서 임무를 마치고 상륙한 잠수함 승조원에서 나는 냄새는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그 냄새를 마비해서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간 첫날은 좀 나겠죠. 여기서 하루 이틀 있다 보면 코가 마비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냄새가 안 나. 그렇게 견디다가 상륙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잠수함에서 근무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잠수함에서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가 여줄게 준아 바로 잠수함에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 제거예요. 자, 잠수함은 밀폐된 공간이죠.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호흡하면서 뭘 내뿜겠어요? 이산화탄소를 내뿜겠죠? 자, 그런데 우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고농도예요, 저농도예요? 우리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고농도예요, 저농도예요? 저농도죠. 대략 몇 퍼센트? 0.2% 정도예요. 왜 이렇게 낮게 유지돼요? 우리 지구에서는 많은 녀석들이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이산화탄소 누가 제일 많이 흡수해요? 바로 바다가 거의 80-90% 이상 흡수를 하고 한 10% 내외가 식물이 흡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잠수함 안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숨을 내뿜다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올라가겠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게요? 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올라가면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돼요. 약간 어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판단이 흐려져요. 산소가 충분해도 예, 산소가 충분해도 약간 사람이 이렇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심하면 환각을 볼 수도 있고 기절합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이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해요. 그러면 군사용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데 거기 승조원들이 기절해 있다. 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잠수함 안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한다? 어떻게 제거한다? 이거 쓴다고요, 이거. 이거 그대로 쓴다고요. 그래서 잠수함 안에도 에어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밀폐된 공간이니까 에어컨으로 온도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잠수함 안에 에어컨이 지나가는 이 벤틸레이션 시스템에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NaOH가 패키지로 거기 중간에 그 순환 통로에 NaOH가 딱 들어간다고. 그럼 이제 뭐냐면 잠수함 안에 에어컨이 신선한 공기를 쏴줄 때 그 앞에 NaOH를 지나서 빠져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거기 싹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잡히겠죠? 그래서 잠수함 안에는 NaOH가 잔뜩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걸 오퍼레이트하는 크루가 필요한 경우 딱 기간이 지나면 빼서 새거 놓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잠수함에서 샤워 못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구멍 뚫어 놓은 다음에 다 씻고 주사기 같은 거에 물 담아서 구멍 뚝 뚫은 다음에 슉 하면 돼요. 여러분 잠수함에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쏟지 않나요? 물이 장난 아니게 들어있던데. 점점 커지잖아. 자, 예를 들어서 잠수함인데 만약에 1000m 바다에 있다. 그럼 몇 기압이에요? 몇 기압이에요? 뭐 대충 100기압이잖아요. 100기압, 10m당 1기압이니까. 그럼 여기 이제 구멍이 난다. 그러면 물살이 몇 기압이라는 얘기예요? 100기압짜리 물살이라는 얘기잖아요. 100기압짜리 물살을 사람이 맞으면 뚫립니다. 뚫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뚫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죽습니다. 사지절단 내장파열로 시체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에 구멍을 뚫으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멸이에요, 전멸.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잠수함 안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물을 받아들여서 걔를 정수해서 쓰는데
그냥 구멍을 뚫는 게 아니고 특별히 고안된 장치 속에서 물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장치마저도 굉장히 고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수함 안에서 샤워를 하는 건 굉장히 사치스러운 행위예요. 그래서 미국 핵잠수함처럼 굉장히 그 발전된 체계 안에서만 그 뭐냐면 샤워가 자유롭고요. 우리나라가 현재 운영하는 디젤 잠수함 안에서는 샤워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냥 쫄쫄쫄 나와서 이게 요 정도 이렇게 세수하는 정도가 다고, 이게 샤워장을 만들어서 샤워한다, 이거는 거의 힘들어요. 왜냐하면 샤워를 하게 나면 오수가 생기잖아요. 그 오수를 빼내는 시스템도 막 설계를 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CO2 제거를 할 때 요 NaOH를 활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요 반응을 그대로 시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 잠수함 중 또 진짜 특별한 잠수함이 있죠. 바로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핵잠수함은 왜 핵잠수함이에요? 예, 바로 잠수함 안에 원자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원자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예요? 무한대예요. 그래서 원자로 안에는 무한량의 에너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핵잠수함은 요게 굳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무한하기 때문에 핵잠수함 안에서는 어떻게 이산화탄소 처리를 하냐면 우선 바닷물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전기 분해를 해요. 뭐가 많으니까?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뭘 만들어요?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를 만들어요. 그럼 산소기체 만든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거기 그 승조원들이 숨 쉴 때 쓰면 되죠. 그리고 덩달아 누구도 남아요? 수소기체도 남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수소랑 반응을 시켜요. 그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탄소 수소화물로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은 탄소로 그냥 탄소 흑연 상태로 바꿔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수소랑 이산화탄소랑 반응을 시켜서 새로운 물질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거의 무한대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싣고 다니지 않아도 뭐냐면 훨씬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핵잠수함은 핵잠수함 안에 헬스클럽도 있어요. 헬스클럽. 샤워실은 물론이거니와 헬스클럽도 있고 조깅 트랙도 있어요. 잠수함 안에서 오래 근무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핵잠수함이 큰 건 한 300m짜리도 있어요. 예, 300m짜리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핵잠수함 큰 거는 어마어마한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운영하는 타이푼급 이런 거는 하여튼 웬만한 배보다 큰 잠수함들도 있어요. 여하튼 그렇다. 알겠죠? 자, 저런 핵잠수함을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우리나라 핵잠수함을 운영하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국방력이 더더욱 강력해지긴 하겠죠. 여하튼 이 잠수함과 구조적으로 아주 유사한 기계가 뭐죠? 바로 잠수함 설계는 우주선 설계와 아주 비슷합니다. 왜? 잠수함 바깥은 무슨 조건이에요? 잠수함 바깥은 어마어마한 고압 조건이잖아요. 근데 우주선 바깥은 무슨 조건입니까? 어마어마한 진공이죠. 즉 극도로 강한 것과 극도로 없는 것은 이게 구조적으로 일맥상통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을 설계하는 기술과 잠수함을 설계하는 기술은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우주선은 열린 공간이어야 돼요. 우주선 역시 닫힌 공간이어야 돼요. 닫힌 공간이니까 거기서 뭐가 막 나오겠어요?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주선 안에서도 뭘 잔뜩 싣고 다닌다? 이거 알겠죠? 잔뜩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겸사겸사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핵 잠수함을 만들듯 핵 추진 우주선도 연구는 되어 있어요. 연구는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핵 추진이 되면 확실히 그 열 효율이 좋긴 하거든요. 다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올라가면서 터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날 때 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핵잠수함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물론 기술적으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만, 핵잠수함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핵융합로 문제가 생겨서 바닷속에서 핵폭발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닷속에서 핵폭발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바닷속에서 핵폭발이 되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저 잠수함이 바다 깊숙이 있잖아요. 깊숙이 있는 상태에서 핵폭발이 돼도 핵물질이 주변 그 심해의 물들이나 암석이 흡수되고 말아요. 그리고 바닷속 깊숙이에서 핵폭발이 되면 수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외부로 폭발력이 그렇게 강하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 민간인 피해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핵추진 우주선을 만들었다가 쫙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하늘에서 뻥 터지잖아요. 그러면 방사능 쓰레기가 공기 중에 쫙 퍼져가지고 지구 바람 내가 전 지구에 쫙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위험성 때문에 아직은 시도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충분히 연구는 돼 있는데 우주선이라고 하는 게 워낙 예민한 물건인지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사고 나면 큰일 나서 아직은 핵추진 우주선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생각은 하는데 시도하진 않아요. 자, 됐고 그 다음 자, 한 장 넘기시면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6페이지 찾았어요? 6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한 장 넘겨 6페이지 찾았어요? 자, 그 6페이지에 연습 문제 4가 있을 건데 찾았어요? 연습 문제 4 찾았어요? 네. 요거 잠깐 답지를 가리고 한번 트라이 봅니다. 시작! 내 칠판 지우고 뭐냐면 필기 정리하는 동안 요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 요거 6페이지 4번 어디 가지 말고 풀고 있어요. 자, 방송 잠깐 끊겠습니다.